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이후에도 협상에 따라서 관세 유예가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다가 더 이상은 또 연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꿨죠. 그리고 구리에 대해서 50% 관세 부과한다. 그리고 의약품과 반도체도 곧 부과할 예정이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강한 그런 모습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추가 부양책이 가동될 수 있다, 증시 부양책이 가동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목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방산 이런 종목군들과 상법 개정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또 소외주들로 이게 넘어가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흐름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혼조로 끝났는데 은행주들이 약세 보이면서 다우가 하락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거의 제자리, 예, 그런 수준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가 2.7%, 국제유가 움직인 거랑 지금 일부 지역에서 또 지역 분쟁 이런 것들이 발생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2.7% 에너지주들이 급등한 거 이외에는 전체적으로는 상승 업종, 하락 업종 비슷해서 좀 눈치 보기, 예, 약간 좀 눈치 보는 그런 장이 좀 이어진 그런 하루였는데, 그러니까 뉴스들도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 때문에 처음에 협상이 연장되나 보다, 그 관세 부과가 8월 이후에도 또 연장되나 보다, 이런 분위기로 갔다가 그 이후에 연장 없어, 이런 또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헷갈려 있고, 특히 이제 구리 오늘 선물이 급등을 했는데 구리에 대해서 50% 관세 부과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언급을 하고, 또 향후에 의약품도 200%,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관세를 부과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반도체도 조만간 발표를 할 거야. 구체적인 시기나 관세율 이런 거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의약품 반도체도 원래 얘기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향후에 일정을 공개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서한도 마찬가지고, 서한 같은 경우 새로운 큰 내용 아니지 않냐, 그리고 8월 1일로 협상이 3주간 연장된 거라서 최악은 아닌 상황이다, 또 이런 이제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또 8월 이후에도 관세 마감은 또 연장될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한이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굳이 이번에 이제 껴줄 필요가 없었는데, 카자흐스탄이 이제 중국하고 최근에 히토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협력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택할래, 중국을 택할래, 그러니까 이렇게 또 압박을 가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트럼프의 발언이 좀 있었는데, 돈 많은 나라면서 국방비 너무 적게 주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반도체 관세 이야기도 했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협상이 임박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협상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또 압박을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들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트럼프가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니까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8월 1일의 관세는 100% 확정된 거 아니다, 상대 협상에 따라서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트럼프가 또 탁화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는 또 분위기를 바꿨죠. 예, 변경사항 없다, 8월 1일부터 그날부터 관세 들어올 거야, 그 이후에 이제 관세 다시 연장한다든가 이런 건 없어, 또 이런 메시지를 내놨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협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괜히 늦출까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예전에 이제 1기 때 막 중국하고 이런저런 약속 다 해서 중국이 농산물 많이 구매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트럼프 시간 질질 끌고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됐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돌이켜보니까 약속 하나도 안 지켰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자기가 또 다시 대통령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다른 나라들이 시간 끄는 걸 막아내려고, 예, 이렇게 좀 메시지를 좀 세게 내는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갈려요. 예, 이제 낙관론과 비관론이 갈리는데, 이제 낙관론 쪽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골드만삭스와 파이퍼 샌들러가 이제 이날 금리 인하, 그리고 빅테크의 펀더멘탈이 이제 상승을 이끌 거다, 그러면서 이제 소외된 종목군들이 이제부터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는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고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을 거다. 이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관세 우려가 있긴 하지만 증시는 올라갈 거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고, 반면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전망을 높이긴 했는데
지금 수치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원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더 오를 여력이 없고 경제가 강하지도 않고 그래서 증시 더 올릴 동력이 없다. 그리고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는 관세 여파로 향후에 성장이 둔화될 거고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게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없는 게 주요 증권사들 전망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웰스파고하고 모건 스탠리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증권사의 전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최근에 주식시장이 올라와서 전망을 수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낙관론과 비관론이 좀 맞서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증시 전망한 거를 다시 높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낮췄다가 다시 높이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 단기적으로 이제 투기 세력들의 포지션은 좀 내려가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고 이제 미리 베팅을 해놓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약세 쪽, 그러니까 뭐 관세 그 부과하는 것, 유예한 거, 종료일 이런 날짜가 다가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투기적 포지션 상으로는 조금 약세 쪽으로 베팅이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지수는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공매도 세력이라든가 이런 투기적 세력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160달러, 예, 종가로 160달러를 이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아마존이 1.8% 빠졌는데 그 프라임데이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예전만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와서 이거 가격이 올라가니까 안 팔리는 건가? 이런 식의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오늘은 반등을 했는데 그 어저께 댄 아이브스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머스크의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주들, 그러니까 뭐 이사회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머스크가 입 다물라고 그런 메시지를 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강세론자한테까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특징주로는 오늘 반도체주, 에너지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이 되면서 에너지주들이 올라가고 오늘 반도체주들이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반도체주 여기 이제 상단에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3.7%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밸런스에 나온 분석으로는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HBM에 당장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이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올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도 일부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의 특징이 상반기에 약했던 종목이 하반기에는 강세 보이는, 그러니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강했던 20위권 내의 종목군들은 한 2% 정도 빠지고 또 반면에 상반기에 가장 약했던 20위권의 종목이 5.4%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올랐던 종목보다 부진했던 종목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상반기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7월 들어서 약했다가 이제 어제 그제 좀 강한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로는 상반기 좀 소외됐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특징,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되게 많이 올라서,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에 다시 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박스권이에요. 예, 뭐 이게 뭐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이틀 전에 많이 빠졌던 걸 이틀 동안 만회해서 거의 제자리로 갖다 놓는, 예, 그런 수준이라서 아직까지는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대체로 지수 조정이 이런 가운데서도 뭐 계속 반복적으로 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해서 다 2차로 다시 올라가기 위한 어떤 박스권 조정 정도로 가는 게 아닌가. 지난번 때도 저 때도 뭐 한 2주 정도 조정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특징적인 걸 보면 결국엔 제자리예요. 7월 3일에 종가가 3,116포인트였는데 60포인트 빼가지고 이거 3,000 깨로 가나 보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틀 동안 또 바짝 올려놔가지고 결국엔 종가가 또 3,114 제자리로 끝내놨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밀리면 들어올리고 올라가면 들어오고 박스권에서 지난번 5월에 이제 매물 소화하고 나서 다시 올라갔듯이 지금도 좀 매물 소화하면서 상승에 대한 부담을 좀 털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
그냥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고. 근데 이게 여기에 키는 삼성전자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제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작년도 이후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2주 동안 그 주가는 고전했거든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주 누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타났었는데, 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실적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죠. 그러니까 이걸 털어냈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이게 아마도 엔비디아에 공급할 줄 알고 이번에는 공급 확실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칩을 많이 만들었다가 그 공급이 안 돼 버리니까 그 공급될 줄 알았던 칩을 갖다가 다 털어버려야 되는, 이거 그냥 손실난 걸로 칩시다라고 해가지고 다 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재무상 털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털어낼 건 없으니까 또 오히려 이제 그걸로 다른 데다가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다든가 이러면 이제 급격하게 이익으로 잡힐 수는 있겠지만 일단 털어냈다라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 공급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고 HBM을 다른 쪽에다는 또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줘서 작년도 이후의 패턴과 좀 달라지게 될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오늘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의 대중소 종목군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가 됐든 어쨌든 코스피에 비해서 두네요. 예, 이게 그 6월 초반까지는 좀 비슷하게 갔었거든요. 그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라든가 뭐 중형주 쪽까지는 코스피하고 되게 비슷하게 갔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예, 그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코스닥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이게 보시면 최근에 자금 동향도 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고객예탁금이 6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6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늘어나는 속도가 둔해지거나 오히려 그냥 이제 늘었다 줄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원래 월말 월초에 좀 그런 경향성이 있긴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더 유난히 도 갇혀있는 모습이고, 신용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잠시 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만은 좀 신용도 좀 어정쩡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개인 투자자들이 끌어올리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서,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몇몇 대형주들을 작정하고 끌어올려 줘야 이제 시장이 좀 바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차별화 장세예요. 이거는 코스피 지수와 이제 코스피의 ADR인데, 지수는 되게 높은 자리에서 박스권인데 ADR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승 종목수 비율은 좀 줄고 있다라는 건 좋을 때도, 장이 좋은 날도 대형 업종 몇몇 개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ADR이 과매도에 근접한, 지금 현재가 과매도는 아니지만 거의 과매도권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예탁금이 여기서 조금 늘어나게 되는 장세에서는 코스닥 종목들 일부에 이제 가격 매력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 종목이 실적은 좋은데 못 올라간 게 있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장세 자체가 워낙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는 장세라서 코스피에 관련된 어떤 중대형주가 강세 보이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일부 정도는 코스닥에 이제 실적은 좋은데 못 가고 또 수급이 안 좋았다가 수급이 턴되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좀 비중을 일부는 좀 할애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관세 플러스 삼성전자 실적이라는 이벤트 자체는 넘겼습니다. 해석은 해석이고 이제 이벤트 넘긴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일단 1차는 넘어간 것 같다. 이제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해석, 예, 특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징크스가 안 좋은 징크스가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소외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서는 소외주들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6월 주도주가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소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순환매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순환매냐 아니면 또 이제 계속 이제 다시 또 고정이 되느냐, 이걸 좀 봐야 되고, 근데 이런 가운데 당국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더라, 이런 보도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의 뉴스도 잘 챙겨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제가 예탁금 보여드렸는데 이게 신용잔고 추이하고 보면 신용은 더 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용도 안 늘고 예탁금도 어정쩡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확 들어왔다가 투자자들이 3,100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개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중대형주 쪽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의 선별적인 장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 뭔가 이제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이제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배임죄까지도 논의해서 주식, 부동산 말고 주식에 집중해,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주식시장의 어떤 자금을 끌어들이는, 뭐 신용이 늘어나도 좋은 건 없는데 어쨌든 예탁금이 다시 늘어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하는지, 요 뉴스와 함께 이번 주 이후에 이제 자금 동향, 요것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